안녕하세요. 잘 쉬고 있는 국립유치원 교사 혜봉입니다. 유치원에 보면은요, 만들기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만들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유놀이를 할 때 항상 매일 무언가를 가득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평소에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친구라도 뭔가 다른 친구가 재밌는 걸 만드는 것 같아 보이거나 아니면은 교사들이 이제 만들기 자료를 이제 새로운 것을 딱 세팅을 해주었을 때 그 새 재료에 관심을 가지고 만들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만들기를 한 작품은 충분히 전시를 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집으로 보내는데 문제는 이 집으로 보냈을 때 이거를 받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 봤어요. 애로사항이랑 고충이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미술작품을 집에 가져왔을 때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 또 이 미술작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보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정으로 작품을 가져왔을 때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반응 중에서 첫 번째로 하면 절대 안 되는 반응이 있어요. 바로 잘 만들었네 입니다. 이게 왜 첫 번째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아이가 점점 잘 만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미술적으로 이게 좀 더 사실적이고 세부적인 표현을 가지고 뭔가 예술적인 요소를 지닌 그런 작품이 되어야 한다는 뭐랄까 강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잘 만들었다를 작품을 봤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반응을 해주신다면 이후에 아이는 이것보다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정말 하루 종일 작품만 붙들고 있는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더 잘 만드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를 보고 이제 주눅이 들어서 저는 만들기를 못해요. 만들기 이제 안 할래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점. 작품을 보자마자 잘 만들었네 라는 말을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요, 이제 아이들이 작품을 가져왔을 때 부모님들과 이제 아이들이 작품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아이가 부모님이 작품을 버리더라도 이제 나의 작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었다 생각하고 조금 불만을 덜 가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장 자주 할 법한 다친 질문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만들었어? 이런 것과 같이 작품의 감상자죠. 작품의 감상자인 부모님께서 이 작품이 과연 무엇을 표현한 것이고 어떻게 표현한 것이고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표현했는지를 이미 다 질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만들었냐고? 자동차 만든 거야. 라고 밖에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부모님들과 이제 유치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굳이 묻지 않아도 말로 이렇게 술술 잘 해주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질문을 하던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모든 서사를 다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가정에서 아이들의 작품을 보고 소통해 주실 때는 일단 리액션을 해줘야 돼요. 어떤 리액션을 해주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술 작품에 이제 잘하고 못했고 이런 평가의 측면이 아니라 와, 너무 아름답네? 반짝이네? 멋지네? 이런 표현. 그러니까 너의 미술 작품은 네가 어떻게 만들었든 뭐 세부적으로 표현했든 뭐 추상적으로 표현했든 이게 대체 뭘 만든지 모르겠어도 이제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리액션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제 아이한테 네 열촌에서 만들어 온 작품이 정말 이제 아름답다. 너무 이제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느낌을 줬어요. 아이가 이 작품을 만들기까지 유치원에서
엄청 고생을 했을 거예요. 이 미술작품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들고 오랜 시간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거든요. 놀이 시간에 보면 만들기 하는 아이들은 이제 그 시끄러운 교실 와중에서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이제 집중하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이제 고민해서 선택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격려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이 시간과 정성을 가득 들여서 이제 공들여 만든 작품인데 리액션만 딱 받고 끝나기는 아이 입장에선 아쉽죠. 이 작품에 대해서 할 말이 많습니다, 이 친구는. 아이에게 작품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닫힌 질문, 그 중에서도 이제 평가의 요인이 들어간 그런 질문들은 이제 아이가 미술에 도전하는 데 있어서 부담감을 줄 수 있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열린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간단합니다. 질문자가 많이 말하기보다는 이거를 답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게, 그리고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지 않을 수 있게 질문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개해줄 수 있어? 이 소개해줄 수 있어? 한마디면 이제 모든 것을 아이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어쩌다가 만들게 됐는지, 뭘 생각하고 만들었는지, 처음에는 이 재료를 썼는데 하다 보니까 좀 안 돼서 이 재료로 바꿨다든지, 뭐 굳이 이걸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래서 얘 이름은 뭔지, 이 작품에 깃든 아이의 정성스러운 시간들을 모두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마법의 문장입니다. 수업하고 상호작용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너의 이 작품을 소개해 줄 수 있어? 아니면 이제 조금 더 과장되게 간다면 자랑해 줄 수 있어? 뽐내 줄 수 있어? 비법을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제 아이가 신나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성을 들였던 작품에 대해서 신나게 표현을 하고 이제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리액션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부모님이 이 내 작품에 대해서 부모님께 많은 관심을 받았구나 라고 상당히 뿌듯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정성스러운 상호작용만 해줘도 아이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제가 뭐 만들어 오기만 하면 바로 버려요. 보지도 않고 버려요. 이렇게 유치원에 와서 말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가족과 영역자들과 충분한 상호작용을 하고 나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미술에 대한 즐거움, 동기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만들어 오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만들어 올 때 또 우리에게 닥칠 시련이 있죠. 바로 이제 집에 작품이 쌓이는 겁니다. 이제 작품을 언젠가는 버려야 하는 날이 오죠. 이거를 계속 쌓아둘 수는 없으니까요. 언어를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아이다. 우리 아이가 말로 하면 해결될 만한 아이다. 하면 이 아이를 논리적으로 설득해 주세요. 이 집의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네가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다. 그런데 지금 작품이 어떠하니? 네가 봤을 때 작품이 정해진 공간보다 많지 않은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스스로 생각을 해서 아이가 납득이 된다면 다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버릴 것을 이제 스스로 고르도록 하는 방법이 일단 가장 평화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통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말로 의사소통이 잘 되는 친구도 집에 가면 부모님 말씀, 양자 말씀은 잘 안 들어요. 가정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걸 버리는 과정에서 아이와 분명 갈등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이 갈등이 생기는 편이 차라리 몰래 버리고 나서 아이가 억울해하는 그런 편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입장에서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내 작품을 우리 집에서 다 버렸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다 버렸다. 이런 걸 선생님이랑 친구들한테 이제 동네 방네 떠든다면 이것도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제 갈등을 빚고 버리는 게 낫다라는 편입니다. 그리고 몇 번 이제 갈등을 겪다 보면 나중에는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약간의 갈등 요소가 있지만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약간의 갈등 요소가 있고 강제성이 부여되고 하지만 아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상황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개수를 정해주는 겁니다. 이제 개수를 정해주고 예를 들어 우리 집에 보관할 수 있는 작품은 5개야 라고 이렇게 딱 정해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10 이하의 숫자에 대해서는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즉지 능력이 있기 때문에 5개야 이런 식으로 정해준다면 이제 숫자를 세어보고 5개가 넘는다 하면 이제 6개면 하나를 버려야 하고 7개면 2개를 버려야 하고 8개면 3개를 버려야 하는 거죠. 이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이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은 버린다는 것 자체에 반발이 있어요. 가장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몇 개를 보관할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리 의논을 해도 아이가 100개 이런 식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숫자를 이야기한다면 이제 평화는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해주셔야 합니다. 정해주실 때도 선택지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아이의 입장에선 어쨌든 이제 받아들인 것보다는 양자택일 중에 선택을 할 거니까 5개 할래? 7개 할래? 3개 할래? 5개 할래? 보통 많은 거 고르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숫자를 큰 숫자로 해가지고 몇 개를 보관할지에 대해서 아이와 규칙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예외 없이 지켜주셔야 해요. 예외가 생기는 순간 이 규칙은 이제 흔들립니다. 이 외에도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이가 작품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에 이제 그 작품을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하면은 이제 네가 이걸 만들어 올 때는 즐겁게 만들었지만 집에 가져오고 나서는 이제 한 번도 가지고 놀지 않고 보지도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또 아이를 설득시키는 방법도 이제 아이가 받아들인다면 가능을 한 거고요. 또 이런 방법 하시는 학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버리는 학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이거를 집에다가 둘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사진을 찍던지 동영상을 찍던지 이제 함께 이제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남겨놓고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정에서 적당히 보관하고 적당히 버릴 수 있는 방법을 가동 상황에 맞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오랜만에 안 쓰던 서랍을 집에서 열어봤거든요. 근데 그 서랍 안에 상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상자를 딱 열었어요. 열었더니 이제 아이들이 줬던 이제 편지들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제가 아이들 작품은 다 사진을 찍고 버렸는데 이제 편지만은 못 버리겠어서 남겨놨었던 그런 물건이어서 이 물건을 보니까 그 아이들에게 매일같이 이거를 정말 나에게 주고 싶어서 주는 건가? 가져가기 귀찮아서 주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선물을 많이 받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또 그 선물이 집안에 가득 있다면 어떨까? 라는 생각 속에서 이 영상을 한번 기획해 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정이 있다면 정말 대환영이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재미있게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